신라 통일의 대업을 이룬 진시 황제도 죽음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데요. 불로장생을 꿈꿨던 황제, 몸에 좋다 하는 건 뭐든 손에 넣었다고 전해집니다. 진시 황제도 탐낸 것으로 전해지는 황칠나무, 들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건강기능성 나무다 해서 황칠나무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세상발견 유레카에서도 황칠나무의 건강한 기운을 찾아봤습니다. 그 옛날 불로장생을 꿈꾸던 중국의 진시 황제가 탐낼 만큼 귀하디 귀한 명품 나무가 있다. 감기는 해보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일명 나무 인삼, 그 이름도 유명한 황칠나무를 만나보자. 지난 2012년 서해에서 인양된 영흥도선.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배라는데 선내에서 발견된 여러 유물 중 황금빛 도료 황칠이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과거에는 주로 궁중이나 또는 그 왕실의 왕들이 그리고 귀족들이 사용했던 그런 도료입니다. 문헌으로 보면은 600년 경에 당나라 당태종이 우리나라 황칠을 사용했다라는 근거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궁중에서도 이것을 의식을 하는 그런 소반이나 또는 목기 제품에 황칠을 해서 사용을 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황칠나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전남 장흥의 한 수목원. 이곳에는 귀한 황칠나무 약 4천여 주가 큰 숲을 이루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국 재배 면적의 약 99%를 차지할 만큼 황칠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인데, 최근 연구 결과 간 기능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황칠이에요. 이게 지금 이 나무가 지금 죽었잖아요. 죽은 나무예요. 이게 부르면 죽은 나무인데, 이 죽은 나무를 죽었으니까 상처가 났죠. 이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 지금 찐이 나오는 거예요. 황칠은 외국인의 침입으로부터 나무가 방어하는 일종의 항균 물질인 셈. 진액뿐만 아니라 그 가지와 잎 또한 효능이 뛰어나 다양한 건강식품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지난해 전남에선 황칠나무 산업화 단지가 조성됐다. 남대성 수정이고, 이게 전남의 99% 이상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지금 활용 가치도 좀 매우 높은 파우치도 있으며, 그리고 화장품, 비누 다용도로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칠나무는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남해안에서만 자라는데 그 용도나 쓰임새의 탁월함 때문에 부침이 많았다. 그 옛날 중국에 보내는 조공품으로 선정돼 황칠나무가 자라는 지역 백성의 고통이 심했고, 이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황칠나무가 자라면 몰래 베어버렸다 한다. 그 약용성은 당시에도 알려진 듯 다산 정약용 선생은 보물 중의 보물은 황칠이라고 극찬했다. 이 황칠 원액을 시간이 경과되면은 겉부분은 아주 진한 갈색으로 되면서 딱딱하게 되고, 그러나 안쪽은 아직도 하얗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이것 자체가 딱딱하게 됩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수안식왕, 안식향, 그러니까 무른 상태의 안식향, 그리고 완전히 건조된 것은 건안식향이라고 해가지고 궁중에서 아주 귀한 약재로 사용했던 것이죠. 황칠나무는 성질이 따뜻한 약재고 거풍, 제습, 조경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요. 풍사를 몰아내고 인체에 불필요한 습을 제거해주고 또 여성의 월경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는 약재입니다. 따라서 풍습으로 인한 관절통 같은 동통 질환에 아주 좋은 약재고요. 또 여성의 월경불순, 또 혈액순환 문제로 인한 팔다리 저림 등의 효능이 있는 약재입니다. 이렇게 민간에서는 황칠의 줄기라든지 나무 껍질을 달여서 차처럼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황칠은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이 열이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두드러기라든지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바로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황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이 황칠나무 연구에 무려
25년을 쏟은 정병석 씨. 그는 황칠 연구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지역 대표 황칠 명인이다. 또한 진액과 차 그리고 효소 등 다양한 건강식품을 개발한 황칠 전도사이기도 하다. 덴드로파낙스 모비페라라고 하는 학명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는 황칠 차가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쉽게 물에 우려서 마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황칠 진액이라고 해가지고 파우치에 담아서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요즘은 황칠 발효 효소라고 해가지고 쉽게 물에 희석시켜가지고 먹을 수 있는 효소액들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황칠을 넣은 음식도 인기라는데 광주의 한 식당에서는 황칠을 이용한 보양식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그중 황칠 닭백숙은 이맘때 먹으면 원기 충전에 그만이라고. 제가 이제 먹다 보니까 이 나무를 처음에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나무를 사용을 해다가 먹다 보니까 맛이 안 나요. 나무 냄새밖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이 황칠을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치 제품을 갖다가 이거 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자화자찬에 맞지 않는 음식 맛의 비결, 바로 이 노르스름한 빛깔의 황칠나무 진액에 있다. 네, 황칠 원액입니다. 다른 데는 이거를 나무를 넣고 한 데가 많습니다. 근데 나무를 넣게 되면은 맛이 안 나니까 이 한약재라든가 뭐 이런 것을 첨부를 해서 이제 아마 끓일 겁니다. 근데 이게 나무를 넣게 되면은 다른 한약재를 넣게 돼요. 이 황칠이 갖고 있던 이런 것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액만 사용합니다. 다른 약재는 일절 넣지 않고 오직 황칠 원액으로만 맛을 낸 닭백숙. 닭고기에 황칠의 맛과 향, 효능까지 쏙쏙 배어들며 명품 보양식으로 거듭나는데 일단 향긋한 냄새 한번, 야들야들한 고기에 2번, 진한 국물에 3번 반한다. 아무 데서나 맛볼 수 없는 보양식 중에 최고봉 황칠 닭백숙의 맛이 진정 궁금해지는데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 역시 스태미나에 목마른 남성들 일색이다. 이 상상 외로 담백하면서 제 자신이 또 왕자가 된 기분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입에 쫙쫙 달라붙네요. 뒷맛이 깔끔해서 좋아요. 예부터 불로초로 꼽힐 만큼 귀한 대접 받아온 황칠나무. 겨우내 허해진 몸 원기 충전이 필요하다면 그대도 황칠을 만나야 할 시간. 황칠나무가 간직한 천년의 신비 느껴보시라.